네, 동주시대 사상을 기록한 글 계속 하겠는데요. 순자, 한비자, 여시춘추의 마지막 세 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순자는 순경이란 사람이 전국시대 말기 현실주의화한 육아 사상을 대표하는 이 순경이라는 사람이 이 순자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상론에서 탈피했습니다. 이전에는 육아 이상주의 를 주로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어 맹자 여기서 탈피해서 역사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현실을 이해합니다. 예. 그리고 순자는 특히 이제 성악설이 유명하죠. 예의를 중시하는 성악설이 유명합니다. 말은 안 했지만은 성선설, 성선설은 반대되는 개념으로 누구입니까? 맹자이죠. 우리 교과서에는 그 내용이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취급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순자의 문체가 책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냉정하고 화려한 수사보다 뜻의 창달에 집중했다. 그죠? 논리가 정연하고 주장이 분명하고 구성에 짜임새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책에서 이 순자의 한 대목을 예로 든 게 없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보면서 왜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의 논리를 정리하는 방식은 후대의 논설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이따 보는 게 이제 순자의 거의 첫 번째 대목의 한 부분하고 성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요 두 부분을 볼 건데 이제 성상을 보면은 이거는 민간 가요 형식으로 자신의 사상을 피력을 했습니다. 이게 어차피 순자이기 때문에 정치 사상을 얘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상이라는 작품에서는 민간 가요 형식을 빌어서 합니다. 그래서 민간 가요 형식이기 때문에 삼원이나 사원 위주로 이 성상은 전개가 되고 있고 아분을 아주 자유롭게 하는데 이것은 시경 이후에 등장한 첫 번째 시경과는 다른 시체 그래서 삼원이 쓰이고 있는 이런 게 이제 다르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이게 나중에 어떻습니까? 한대 부하고 시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대 부와 한대 시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작품 성상하고 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이게 과연 실제로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어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선 아마 이게 이제 순자 거의 첫 부분, 네 번째 구절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남쪽에 새가 있는데 이름은 몽구라고 하며 이제 이 새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새의 그 뭔가 그 생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를 분석을 합니다. 이는 둥지가 완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은 환경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라고 상당히 냉정하게 냉철하게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첫 번째 얘기가 끝났고 두 번째 서쪽의 나무 얘기를 하는데 이름이 어떻고 그 나무의 생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 높은 산 위에 자라기 때문에 깊은 못을 굽어보고 내려다볼 수 있는데 이것도 서 있는 위치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무의 줄기가 긴 게 아니라 서 있는 위치가 그래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지금 유교적인 어떤 그 이상론에 빠질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추어서 잘 살펴보고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예, 모든 일에 임해야 되겠다. 군자는 모름지기 반드시 좋은 곳을 어, 기다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런 곳을 선택을 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이런 조언들을 하고 있는 이게 이제 순자의 첫 번째 문형의 형태에 해당이 되겠는데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상당히 이제 냉정하게 어떤 그 결론에 도달하는 지점까지 치달르는 솜씨를 보면 상당히 냉정합니다. 그리고 화려하게 어떤 말을 하는 것보다는 이건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뜻의 창달에 집중이 되어 있고
따라서 논리가 정연하고 주장이 분명한 그런 작품이다 라는 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요거는 이제 제가 그냥 말로만 얘기하고요. 성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상 작품은 지금 보는 것과 같은데요. 여러분 일단 보시면은 어, 세 글자가 나왔어요. 그 다음 또 세 글자죠. 예,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예, 일곱 글자인데 예, 네 글자, 세 글자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3자구, 4자구, 넷자구 여기도 보면은 예, 경측, 예, 3, 3으로 나눠서 분석할 수 있겠고요. 이것도 3, 3이고 이것도 보면은 문무지도가 동복희라고 했는데 이것도 네자, 세자로 나누어서 4자구 플러스 3자구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보시면은 3자구와 4자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3원과 4원을 활용한 이런 형태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그 뭔가 노래 부르기 편한 그래서 보시면은 청컨대 기틀을 다스려 어진이를 생각해보면 요임금은 만세에 있어서 지금도 보는 것 같네. 이런 식으로 43, 33, 43, 4, 33 이런 식으로 구절이 마치 시구 혹은 이제 노래 가사를 길게 이렇게 쭉쭉 이어진 것처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뭔가 예, 민요의 느낌을 주고 있고 이 보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번역을 할 때 뭐뭐 하네, 뭐뭐 없어, 뭐뭐 하네 이런 식으로 어, 그 의견을 전달하는 산문과는 다르게 그 민요, 아, 시가, 가사 이런 느낌을 지금 주고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순자의 한 형태인 순자를 구성하는 문체의 한 형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교재에서 얘기했던 3원과 4원 그리고 이제 아분 같은 거는 이제 말씀을 제가 안 드리는데 어쨌든 보면 아분 같은 형태도 굉장히 자유롭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시경 이후 처음으로 등장한 다른 시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중요하게 취급되어져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리고 부라는 게 있는데요. 이 순자에 포함되어 있는 이 부편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문답식입니다. 그래서 수수께끼식으로 묘사하는 사물을 맞추도록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 부분은 사언에 해당이 되고, 그러니까 네 짝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문제를 제출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한 해답 부분은 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상이나 부 이런 게 이제 나중에 한대의 부와 시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이 순자에 나오는 이 부하고 이 부는 예 사실은 조금은 다르지만은 어떤 글자 면에서도 약간 매칭이 되는 바가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부를 얘기할 때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비자를 마지막으로 해야 되고 여시춘추는 조금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한비자 같은 경우에는 한비란 인물이 쓴 책이겠고요. 법가 사상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순자의 현실주의적인 육아 사상이 나중에 굉장히 크게 만연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도가 사상까지 넣어가지고 조금 더 발전시킨 게 한비의 법가 사상의 결정체인 한비자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이게 이제 순자를 계승하다 보니까 논리 정연한 느낌이 있고 뜻의 표현에 충실한 어떤 순자의 그 문체적인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도가 사상을 조금 이제 발전시켜 가지고 이제 이 자기의 논리를 개진하기 때문에 도가의 상상력 도입이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고 많은 고사와 우원을 활용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체적인 특징 때문에 그 문체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날카로운 현실 감각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풍부한 상상력까지 두 개를 같이 겸비했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리 있고 분명한 어떤 주제를 전달하는 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한비자입니다. 예, 우선 이 한비자를 조금 보셔야 되겠어요. 예, 한비자도
제가 두 개를 준비를 했는데 먼저 한비자 편 중에서 비교적 앞에 속하는 편입니다. 보시면은 옛날 제나라는 남쪽으로 초나라를 격파하고 동쪽으로는 송나라를 격파하였고 서쪽으로는 진나라를 정복하였고 자 이런 식으로 옛날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다시 이제 인용을 하고 있죠. 사물의 근본을 없애려면 뿌리를 뽑아야 하며 화를 가까이 하지 마라 라는 말을 인용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이론을 전개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비전은 어떻습니까? 어, 이런 식으로 논리정연하게 뜻을 표현하는데 순자에서 했던 그런 그런 논리정연하고 뜻을 표현에 충실한 이런 문체 외에도 이런 고사들을 활용을 하는 그리고 우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그 특징적인 문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도가 상상력 부분도 부분이지만 이 도가의 이론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중시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바로 이제 보시겠습니다. 이 보면은 주도 두 번째 편인데 여기 보면은 바로 이제 도가적인 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의 본바탕은 무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고 무의자연 이야기죠. 도의 작용은 미묘하여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도를 터득한 군주는 허심, 정관, 무의하면서도 어둠 속에서 밝은 곳을 바라보듯 신하의 결정을 간파한다. 이러면서 이 어떤 도가적인 사상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시듯이 여러분들은 한비자가 논리정연하고 뜻의 표현에 충실한 순자의 어떤 문체를 이은 데다가 도가의 상상력은 물론이고 이제 많은 고사와 우원 그리고 도가적인 어떤 이론을 겸비해서 이런 것들을 날카로운 현실 감각과 이런 것들을 겸비해서 조리 있고 분명한 글을 쓰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시춘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여부리가 썼습니다. 여부리는 누구입니까? 여부리는 진나라 시왕을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쵸?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자기 밑에 있던 여러 학자들을 모아서 공동으로 체계적인 저술을 편찬을 하였는데 이게 이제 여시춘추라고 합니다. 그리고 육아 사상을 중심으로 잡다한 제자 사상을 전부 총집대성한 책이 바로 여시춘추인데 역시 이제 체계적이다. 그러니까 분류를 해서 이 제자 사상이 아주 다양하게 많지요. 이것을 분류해서 편찬을 해서 여시춘추. 아주 이게 긴 다른 것들에 비해서 이게 지금 학자들 여러 명을 계속 이제 돈 줘가면서 자기가 부려서 만들어낸 책이기 때문에 분량이 엄청납니다. 백과사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문체는 장중하고 넓은 내용을 포괄한 그런 느낌을 여러분이 받으실 수가 있고 유려하고 조리가 분명하며 논리가 일관된 그래서 이 춘추 전국을 거치면서 어떤 그 중국 산문의 가장 발전된 형태가 전국책에서 한번 나왔고 그리고 이 사상을 기록한 글에서는 이 여시춘추에서 한번 정리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교재 본문에서 주로 다루었던 내용들은 충분히 커버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 수업 처음에 얘기했듯이 여러분 4월 5일 오후 5시까지 글쓰기 관련한 숙제를 세 줄로 정리해서 블랙보드에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다음 주 수업 자료를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다음 주뿐만 아니라 이제 보통 올릴 때 2, 3주차를 한꺼번에 올려서 여러분들께서 긴 호흡으로 준비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강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부터 실시간 강의를 병행해서 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목요일날 확실하게 이제 할 수 있다 없다 제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제대로 체크를 못했기 때문에 이거 한번 사고 터지면은 아주 예, 심각한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제가 좀 체크를 해보고
과연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을 해서 이제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실시간 강의를 병행을 하게 된다면 어떤 형태인가 하면 여러분도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 강의의 개요를 말씀드릴 때 출석 체크가 없다고 말씀드렸었죠. 대신에 수업 참여도. 그래서 제가 복습하는 시간을 이제 주로 활용을 할 생각입니다. 처음에 복습을 하게 되어 있죠. 제가 그 복습을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복습을 잘 하셨는지를 체크를 할 예정입니다. 예, 너무 여기에 대해서 큰 부담을 가지실 필요 없어요. 틀려도 됩니다. 예, 특히 이제 다음번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그 다음부터 착실히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앞으로 이제 출석에 해당하는 수업 참여도가 어떤 식으로 체크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다음 주 목요일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거기서 한번 예,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수고하셨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